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대통령이 직접 마스크 생산 동력까지 나서게 된 절박한 상황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6일까지 309명이 더 발생해서 모두 6,593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43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 9명이 확인돼 병원이 전면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자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키거나 제한하는 국가도 100개국을 넘었습니다. 일본과 오스트레일리아도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면 입국 거부에 가까운 일본 정부의 조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우리 정부는 6일 오후 도미타구치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강경화 장관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9일부터 3월 말까지 2주일 동안 격리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부당한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도미타구치 일본 대사에게 추가 조치를 자제해 줄 것을 그동안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우수한 검진 능력, 투명하고 강력한 방역 시스템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일궈가는 시점에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일본이 철회하지 않는다면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자국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조치 등 일본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모테키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은 한국에서 감염자가 증가하자 일본 국내 감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한시적인 조치이다. 이 한시적인 조치로 어떠한 형태로든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방침에 국내 기업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그 대응책을 세우느라고 매우 분주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량 3위인 일본 출장이 막힌다면 핵심 소재나 기계류 등 수입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의 임원은 생산 계획이 바뀌게 된다면 담당자가 일본에 가서 물품 종류와 수량을 협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물건만 잘 주고받으면 되는 중국과는 달라서 기술 협업이 많은 일본과는 만나야 일이 풀리는 경우가 많다며 일본 출장이 막힌다면 기업 활동과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염려했습니다. 항공업계는 중국, 동남아, 유럽 등 주요 국제 노선이 우한 코로나 사태로 줄줄이 운항 중단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일본 노선마저 끊길 가능성이 커지자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국내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도 매일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에 있는 마스크 생산업체를 돌아보면서 마스크 구매 오부제와 관련해 대리 수령 범위를 넓히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리 수령은 장애인만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더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지시라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다니지 않도록 약국에 마스크 재고를 알리는 앱도 조속히 실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마스크 문제까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정상은 아니지만은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본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이 이렇게까지 꼬였을까?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않고 덜컥 중국에 마스크를 수백만 장씩 주지 않았더라면, 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철저히 막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온 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이 일까지 깊이 생각해서 판단하고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과 장기 전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모 원료 없이 눈앞의 것만 보고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 잘못입니다. 또 하나는 유행성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의 원천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전면 차단했어야 하는데 7차례에 걸친 전문가 집단의 건의를 모조리 깔아뭉개고 최종 결정자의 비전문적인 감촉과 정치적 판단에 의지해서 결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셈입니다. 흔히 두뇌가 명석한 사람들이 남의 능력과 솜씨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거나 일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일에 관여하려 들듯이 문 대통령도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직접 챙기고 세밀한 부분까지 관여하려는 만기칠람 기질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실무적인 것까지 타치하고 관여하려 든다면 아랫사람들의 창조성을 죽이고 참모들이 능동적으로 일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린다거나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장관, 로보트 장관으로 있다가 국회에 불려나가게 되면 병신되기 딱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일에 대한 대통령의 무턱된 과욕 때문에 빚어진 부작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나친 것은 좀 모자라는 것만 못하다는 옛말을 되새겨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